안녕하세요. 보통 정책 자금을 찾는 대표님들은 일단 보통 손쉬운 대출들은 다 알아본 케이스죠. 그래서 뭐 주변에서 빌릴 수 있는 데 다 빌려보고,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담보대출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신용을 이용한 대출까지 다 하고 나서 정책 자금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 순서부터가 좀 잘못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책 자금을 찾는데 눈에 띄는 내용들이 결국 정책 금융기관에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일반 정책자금 영업하는 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특징은 연락만 주고 자신들과 관계만 하면은 어떻게든 정책자금을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꼭 진짜 빌려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책금융기관은 공적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능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절대 확답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일단 먼저 온라인이나 아니면 주변을 알아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책자금 영업하는 분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확실히 대표님들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대표님들과 많이 관계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을 끈 방법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사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그분들의 일을, 그리고 정책자금을 수수료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뜩이나 대표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힘들기 때문에 자금을 원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또 대표님한테 부담을 지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 정책금융기관의 금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 대표님과 그 정책자금 영업하는 또는 브로커들과의 계약 자체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 민사로 봤을 때는 서로 계약서를 쓰고 행위를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이 만약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대표님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형사적으로 크게 처벌하거나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건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금의 수수료 기반의 영업은요, 정치금융기관들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땅히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부분을 제대로 명시하거나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이 그 수수료를 5% 7% 주는 거를, 어떤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크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어떻게든 자기가 돈이 없는데 당장 1억, 2억, 3억을 해준다 그러면은 대표님들은 그 돈 자체를 처음에는, 너무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업 자금이 주어지면은 이 돈 갖고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꼭 그게 자기 사업 자금, 자신의 돈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돈이 주어지면은 갚을 돈이 아니라 정말 크게 잘 쓸 수 있는 목돈으로 생각을 해서 500만 원 아니면 뭐 700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 수수료 주는 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다 갚아야 될 돈인데 불구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돈에서 그 주는 그 수수료 있죠. 그건요, 매출에서 준다기보다는 결국 순이익에서 내가 500만 원, 700만 원을 떼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는 그대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사업자금을 많이 빌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이상의 이득을, 정말 우리가 만약에 뭐 1억을 투자해서 순이익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긴 쉽지 않죠. 거의 1000만 원 이하의 순이익을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표님들은 그 순이익에서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떼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물건이 저번까지 잘 팔렸어도 이번 안 팔릴 수 있는 거고, 경쟁이나 시장 변화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이익률 자체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5%, 7%, 그 다음에 진짜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를 주면서 어떻게 순이익 10%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업체한테 큰 부담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대표님들은 정말 간편한 방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브로커 아니면 수수료 기반의 영업하는 분들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좀 수수료 기반으로 하기가 일회성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제가 내용을 다 알려드리겠다. 어떻게 불법 브로커 또는 영업하는 분들 찾을 필요 없이 이 회사에 맞는 내용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혼자 해보셔라. 지금은 일단은 업체 규모나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수수료도 아끼셔야 된다면서 알려드려도, 그 나중에 진짜 그 정기자금 영업하는 분들한테 돈을 다시 수수료를 주고서 일을 맡겨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무리 알려드려도. 그리고 심지어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 통해 돈 쉽게 벌면 좋죠. 하지만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내용을 다 알려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업분들의 그 제가 한번 자금을 저희가 이제 실행해드린 거를 빼 보니까 제가 만약에 자금 베이스로 했으면 지금 현재 소득보다 한 2.5배 더 벌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금이 쉽게 벌기도 하지만 정말 잘못된 건데 대표님들은 정말 그 방식을 더 쉽게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업 입장에서 그 일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봐도 정말 그렇게 수수료 베이스로 하는 거는 기업한테 정말 부담이 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더 기업과 신뢰를 쌓고 오랫동안 일하는 그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일단 그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그렇게 수수료로 자꾸만 그 대표님들께서 정치자금을 수수료로 그 돈을 지불하는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대표님들한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